가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변호사로 일을 해오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악랄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꽤 오래전 제가 결혼 생활을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변호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신입 시절에 제가 그러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냥 순진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제 지인분의 소개로 만난 남자는 꽤나 있는 집안의 자제였고 아무래도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는지 매사에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배포 있고 남자다워 보였고 실제로도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들을 척척 해나가는 모습이 듬직하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엄청난 폭언들로부터 시달려 했습니다. 이는 시모 때문이었는데 상견례 때부터 저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걸 눈치 못 챈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갑질과 폭언이 심할 줄은 결혼 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죠. 지금도 시모의 말들이 생각나면 아주 치가 떨릴 정도였어요. 제가 딱히 뭘 잘못하지 않아도 시모는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죠. 어쩌다 저난 집안 딸내미가 들어와 갖고는 옛 설거지도 좀 교양있게 좀 해봐라 여기저기 물이 다 튀잖니 그리고 머리는 그게 뭐니 아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거나 쉽겠냐 타고나길 못생기게 태어났으면 꿈이라는 노력이라도 보여야지 아유 이러면서 아주 사람 인격을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요. 그러면 저 역시 지지 않고 한마디 대꾸했죠. 어머님, 저희 부모님한테 매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으세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다 들으라는 듯이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내 눈치식이나 보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니? 그리고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전부 다 사실이잖니 그러면 제가 어머니는 성격이 더럽고 하는 말마다 묘하게 싼티 난다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전부 사실이니까 뭐야. 이게 어디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어머님도 기분 나쁘시잖아요. 제가 부모님에 대해 말하시는 건 좀 상가시죠. 이게 그래도 끝까지 변호사라고 콧대만 높아져가지고는 지시 어미한테 한마디를 앉으려고 해 한마디를 변호사라고 콧대가 높은 게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령 어머니가 변호사였다고 해도 전 똑같이 얘기했을 거거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부모님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추어탕집을 운영하시는 평범한 자영업자세요. 그럼에도 예전에 제가 변호사 시험에 붙기 전까지는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부모님께서 그 비싼 학비를 전부 대주셨죠. 그 과정에서 생긴 대출금도 상당했기에 저는 정식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악착같이 일을 해서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 건강의 우선이라며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라고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이란 음식은 전부 바리바리 싸우는 분들이셨습니다. 반면 시모가 제 자식 위한다고 하는 행동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제 남편의 목까지 해서요. 그러니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대들었던 건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모는 갑질을 하고 대부분 자신과 관련된 일만 시키고 한복집 운영을 하며 유명하다. 자꾸 나에게 일을 시켜서 직원을 이용하라는 제안도 무시한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시모는 나를 볼 때마다 미워하며 주말마다 시부모를 모시라는 명령을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때로 내가 일을 수행하지 못하여 비현실적인 요구들이 시작된다.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어 시모는 나를 굴지 못해 난리를 부린다. 그래도 내가 제 시간이 된다면 다 들어드리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편한테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시모는 음식에 대해서도 불만족을 표시하며 내가 만든 음식들을 다시 조리하라고 요구한다. 된장찌개 한 숟갈만 딱 뜨더니 똑같이 수저를 집어던지더군요. 지금 시부모님께서 고지혈증이라니 이런 걸로 죽을래? 일부러 이러는 거야? 아직도 소금탕도 못 끓이는 요리로 내 아들을 먹여왔던 거냐? 당장 다시 끓여오지 못해.
어디 가서도 제가 만든 요리가 맛있어서 칭찬을 들었어요. 사실 저는 요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손맛 하나로 저를 로스쿨까지 보내셨는데 그 손맛을 물려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화를 내는 시모는 누가 봐도 찌개를 제대로 맛보지도 않고 소리부터 지르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저보다 먼저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거참 밥상머리에서 왜 이렇게 쏠았냐? 한번 그랬으면 됐지. 바로 시부였죠. 뭘 두 번씩이나 요리를 더 해오라는 거야? 하루 종일 일하다 들어와서 배고파 죽겠구만. 쓸데없이 밥상머리에서 기강 잡을 생각하지 말고 어서 먹어. 아마만 있는데 왜 괜한 트집이냐고. 애꿎은 다른 사람들까지 밥 못 먹게 만들지 말고. 저는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았고 시모는 그런 시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다가 또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다가 결국 밥을 거의 다 남기고는 자기 방으로 쏙 올라가더군요. 눈치도 없고 만약에 같은 남편은 시모가 사라지자마자 배가 고팠는지 밥을 싹싹 긁어 먹었고요. 남편은 그렇게 애갖고 또 결단력이라고는 없는 우유부단한 마마 보였어요. 평생 부모님 그늘에서만 자라고 제대로 된 독립을 못해서인지 제 부모님 말이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만 알았죠. 제가 저희 부모님을 끔찍하게 아끼는 것과는 다름 그저 혼나지만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답니다. 저와 시모가 항상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이 남편은 저를 나무라곤 했어요. 엄마도 엄마지만 당신도 너무 드세. 제발 우리 엄마랑 싸우지 좀 마. 어떤 며느리가 당신처럼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그렇게 따박따박해? 엊그제도 당신 때문에 엄마 표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아. 어머님은 원래 나만 보면 기본적으로 표정이 안 좋으셔. 엊그제 특별히 안 좋았던 건 당신이 전날 술 처먹고 동네방네 고성방가로 노래 불러대고 아파트 입구에서 토하고 온 게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나서 그런 거잖아. 나야 남의 눈치 안 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있지만 어머님이 동네에서 지켜오고 있는 이미지와 인맥들이 있는데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모처럼 주말이라 나한테 뭐라도 트집. 당신 때문이라도 잡기 싫었을 만큼 쪽팔리고 표정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때쯤엔 이미 저는 남편한테 없는 정도로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뭘 하고 들어와도 그냥 시치미 떼는 척만 했습니다. 이런 오만정이 지속되면 사람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고 결국 우리의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혼마저 시모가 개입한 일이라는 것이 어이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도착했을 때 시모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온 소리를 못 들었는지 주방에서 시모가 남편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나는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 상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 미친 사람으로부터 이혼을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당신은 많은 일을 겪어왔으니 그를 더 일찍 이혼했어야 했어요. 하루 만에 당신의 얼굴은 훨씬 좋아졌어요. 10년간 쌓인 좌절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는 이혼 수당은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날 그는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오지도 않았다. 다음 달 우리는 빠른 속도로 이혼했다. 내 시아버지 덕분에 수많은 이혼 수당을 손쉽게 받았다. 그는 항상 내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을 경멸해왔고 이혼까지는 매우 화가 났다. 이혼 서류를 처음 받은 그날 시아버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의 일들에 대해 사과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내 시어머니는 이전에는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참을 수 없게 됐어. 그는 오늘도 잘했어. 스트레스를 함께 받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게 낫지. 니시. 좋은 결정을 내렸어. 이전에는 나에게 매우 차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말에 감사했다.
그 후 5년간 나는 후회하지 않으며 일에 집중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사라져서 나의 업무 효율성은 높아졌고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 5년간 나는 성공적인 로펌을 설립하고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고객이 찾아와 울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대기실로 데려가서 진정시켰다. 그들이 울고 있으니 나는 놀랐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니 그들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날 미치게 만들어 도와주세요. 그들은 시어머니가 손으로 때리고 프라이팬까지 던지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왜 그대를 때렸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다. 그들은 그녀는 나를 보고 운이 나쁘다고 했어요.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한다고 했어요. 최근에 딸을 낳았는데 그녀는 출산이 불행하다고 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민정씨가 일주일도 안 된 내게 때렸다고 해요. 아이가 어디 있나요? 민정씨는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겼다고 했는데 제가 물리는데도 머리채를 잡았다니 아이가 다칠 뻔했거든요. 엄마한테 맡긴 이유는 무서워서였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결혼하기 직전에 돌아가셨고 돈이 많은 집에 시집가면 좀 살만해질 줄 알았는데 시모한테 구박받는 일이 일어나서 이혼하고 싶다는데 그 집안에서는 이혼 안 해준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는 민정씨에게 필요한 서류, 인적사항 전부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민정씨가 이혼을 원하는 것을 듣고 직접 일을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민정씨의 인적사항과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았어요. 김선지라는 이 악덕한 여자는 민정씨를 어떻게든 제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다가 실패하니까 훨씬 어린 며느리를 들이고서는 아주 들들 볶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민정씨가 이혼을 원하는 것을 듣고 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민정씨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폭행의 증거들을 보니 화상 자국 등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문자나 통화 내역을 보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거야. 저는 모든 내용들을 훑어보고 민정씨에게 말했어요. 민정씨, 제 얘기 잘 들어요. 저도 예전에 민정씨처럼 아주 악마 같은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시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민정씨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제가 양반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승소할 것입니다. 무료로 변호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임비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부분만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민정씨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만 매달려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승소한 후에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겠습니다. 민정씨는 이 사건을 연락해줬고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둔 숙소에 머물게 해줬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형사 고소권으로 인해 민정씨가 진술해야 할 때는 늘 동행해서 더 정확하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제대로 교육시켜줘야 합니다. 민정씨가 일부러 낮에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고 저의 조언대로 시모와 만나서 한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감히 나를 신고에 끌어놓고 그렇게 잠수 타면 다야. 너 간땡이가 부었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돈이지? 그 거지 같은 근성 못 버리고 돈장 사려고 난리를 피운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1억 원? 2억 원? 그러니까 돈 말고 저한테 사과하세요. 말해봐요. 돈 말고요.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이제까지 저를 잘못 대해왔다고 인정해주세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저의 상황을 고려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을 못 시켰다는 건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모욕당했는데 사과처럼 간단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지 않으시겠다면 제가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돈 대신 사과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모인 이유는 그럴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떳떳하시면 제게 직접 당면하시던가요. 평소처럼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보시던가요. 민정씨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시모와 만나기로 한 얘기를 듣고 미리 그렇게 말하라고 일러준 대로 말했던 거예요. 민정씨는 자리를 떠나면서도 가슴이 너무 떨리고 무서웠지만 다행히 시모는 따라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민정씨의 눈빛에 작은 반짝임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어요. 항상 기죽어 있던 민정씨가 그날부터는 더욱 용기를 내게 되었죠. 그 이후로 민정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씨는 더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시모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민정씨는 시모가 자주 출연하는 방송에 사진을 올림으로써 시모가 가정폭력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방송국 앞과 한복집 앞에 뿌리기 시작했죠. 사진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알만한 사람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씨는 전단지 내용에 시모의 자서전에 대해 교묘하게 언급하여 그 소문의 주인공이 김선지라는 사실을 바로 밝혀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미리 두루뭉술하게 조언해준 덕분입니다. 제발 돈이 얼마든지 사과를 해주세요. 어디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길 너희 이거 다명의 훼손이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죽을 때까지 콩밥 먹일 줄 알아. 취소된 방송이 얼만 줄이나 알아? 이거 너한테 싹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더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도대체 제가 무슨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으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알았겠냐고. 콩밥 먹을 각오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징역 7년이나 벌금 1,000만 원. 형법 제257조 존속상해죄. 법적으로 아직 내 가족이니까 징역 10년이나 벌금 1,500만 원. 콩밥 먹을 각오는 당신이 하고 있으라고. 언제 그런 정보들은 다 공부했는지 변호사인 제가 듣기에는 조금 법리상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또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하나 없었고요. 시모를 겁먹게 하기에는 충분했어요. 민정씨의 말에 제대로 대꾸조차 못하는 것 같았고 민정씨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까불지 마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또 끊어버렸어요. 일주일쯤 뒤에 시모는 민정씨가 지내는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80도 다른 태도로 찾아왔더군요. 제발 자기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전단지 뿌리는 것도 그만해달라고 빌었죠. 시모가 아무리 울고 빌어도 끝끝내 민정씨는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쯤에서 저는 전 남편이자 민정씨의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엄청난 위자료를 청구해 상대방이 길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제 엄마와 아내의 싸움을 구경만 하던 양반이었는데 이제는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펄쩍 뛰더군요. 제가 전 시부, 즉 전 남편의 사장에게 메일을 하나 보냈고 민정씨가 항시키고 살던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민정씨가 들고 온 녹음기에는 전 남편이 놓친 애를 저주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혼 소장을 알리기 가장 좋은 타이밍에 동시에 시부에게 날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기대했던 대로 엄청났습니다. 시부는 크게 화를 냈고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면 시부한테 흠씬 두드려 맞고 회사에서도 쫓겨난 전 남편이 술을 진탕 마시고 와 제 어미와 똑같은 우는 소리를 내며 민정씨에게 찾아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씨와 저는 경찰을 불러 문 앞에 있는 축액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민정씨는 저보다 훨씬 용감해서 전 남편이 다시는 민정씨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도록 대담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남편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민정씨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카페에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분들이 아픈 사연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의 댓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힘내라고 조언해 주셨고 그 못된 인간들을 고소하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몇몇 분들은 따로 연락해서 자세한 방법도 알려주시고 너무 큰 응원과 힘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호사님이 가장 큰 응원과 힘이었고 무료로 변호도 해주시면서 집까지 구해주셨습니다. 제가 일을 끝내고 나면 더 크게 갚을 것입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이전에 약속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승소가 거의 확정이 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집의 며느리였습니다. 그전 와이프가 바로 저였는데 그 집에서 많은 천대와 무식한 갑질을 당했습니다. 제가 법조계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손을 대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민정지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내가 민정씨처럼 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남편과 시모를 고소하는 것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